두 번째 발제를 맡은 행정연구원의 윤수재입니다. 제가 발제할 주제는요,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추이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국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정과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정량, 정성을 같이 혼합해서 하는 전문가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 국민한테 여쭤봐서 하는 정책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할 것은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인데요. 실제 부처 점수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관련해서 실제 부처의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나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국정과제를 모아서 정책 분야, 분야별로 모아서 한번 추이를 분석해보고 그 추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 정책적 함의를 좀 뽑아내고자 그런 취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만족도의 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계에서도 실제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연구원이 정보업무평가위원회 국조실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정과제 그 조사는 실제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국정과제가 없는 그 64개 주요 정책을 합쳐서 모두 164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대 국정과제 일반 국민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 나왔던 로 데이터를 가지고 2차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 체감과 국민 의견과 체감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의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조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본 정책 만족도가 이렇게 정책 설명문이 있습니다. 부처마다 약 A4지 한 장 정도인데요. 이 작업이 부처에서 부처마다 오면은 그것을 이제 통일화시키고 부처마다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성과, 그 정책의 핵심에 대해서 부처의 모든 정책이 좀 응집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책 만족도의 이제 설명문을 만들고요. 그 설명문에 따라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그래서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만족도, 국민한테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수요자한테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전문가분들한테도 일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표를 보시면은 정책 만족도 조사랑 원래 소통 만족도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정책 만족도에 이제 흡수가 돼서 같이 정책 만족도와 소통 만족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이 필요한지, 정책 내용이 적절한지, 그래서 필요성과 적절성은 나중에 투입과 과정의 만족도 차원으로 좀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효과입니다. 아까 정책 설명문에 보셨듯이 실질적인 정책 설명문에 포함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이제 정책 효과 달성도고요. 만족도는 이런 항목 만족도와 체감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주민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만족도입니다. 주관적인 만족도죠. 그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책 효과와 정책 체감 만족도는 이후에 산출 결과 만족도로 명명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만족도는 소통 우리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한지, 소통 정보의 유효성과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지 소통 경로의 상호성이라는 항목 만족도와 전반적인 소통 만족도를 따라 통해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나 그 합산의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7점 척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PPT 자료가 좀 많아서 시간상 좀 압축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정책 만족도 100대 국정과제를 이제 5대 국정 목표로 가장 상위 단계로 이제 좀 합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2018년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 전력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 거기에 이제 하위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정 목표별로 또 국정 전략이 있습니다. 그 100대 국정 과제 위에 바로 20대 국정 전략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2017년 대비 21년 기준으로 17년 대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인데, 20개 중에서 그 만족도 상승 국정 전략이 8개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공정경제, 4차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등 이렇게 8가지 전략이 만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2개 전략은 만족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그 국정과제 중에서 이제 농업, 산업, 농산, 어촌, 그리고 과학기술 선단은 4차 산업혁명이 17년 대비 5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상승됐고요. 17년 대비 가장 하락한 것은 남북 간 화해 협력,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입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일반 국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추이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좋은 앞으로 계속 이제 원인 분석이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전략 5년간 평균 점수 순위를 보면은요, 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포함된 전략 중에서 자치분국가 포용적 복지국가와 보육, 그리고 안심사회, 이 부분들이 좀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좀 상대적으로 요 만족도 수위가 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대별 보면은 2018년까지는 비슷한 세대별 만족도의 수준을 보이다가 19년부터 서서히 나타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고, 40, 50대는 모든 국정 목표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는 국정 목표에 따라 좀 상이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공식으로서는 종사장 지위별이고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 5년간 추이를 보면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한 모든 국정 목표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비정규직 대비 좀 다소 높게 나타났고요. 21년에는 고르게 발전한 지역에서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더 높아져서 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1년에는 비정규직은 통상적으로 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고, 정규직은 만족도로 좀 하락한 부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그 5년간 종합 추이를 보면은 모든 국정 목표에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는 2018년 때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이제 수도권의 만족도가 비수도권의 만족도를 역전했고요.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지자체별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 간의 정책 만족도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구, 경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경북, 울산, 부산 지역은 대체로 중간 정도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개선 방안 때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 분야별입니다. 그 정책 분야별로 보시면은 그 패턴을 이제 8개 모두 8개의 이제 정책 분야로 나눴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를 보시면 이제 8개 이렇게 나눴고요. 패턴을 보면은 첫 번째 패턴은 상승하다가 하락을 2년 연속하고, 그러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패턴 1이고요. 패턴 두 번째는 상승하고 한번 하락하다가 재작년, 작년에 이제 연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승 하락이 연도별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패턴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정권이 시작되고 처음에 국정과제가 이제 출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동력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이제 만족도가 가장 이제 좀 높게 나타났다가, 그리고 좀 하락이 되고, 그리고 다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는데요. 일단 5년간의 지금
추이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대별로 보면은요, 20년까지 세대 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커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에서. 그래서 세대 간 만족도 차이가 좀 증가됐고, 대부분은 이제 40대, 50대 만족도는 높았고, 20, 30대, 60대는 중간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 부분들이 이제 만족도가 낮았다는 부분들도 좀 중요한 함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지위별로 보시면은 그 감소한 고용 간의 만족도 차이를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주택, 복지, 저출산에서는 모든 기관의 고용 형태 간 차이가 없어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일정 정도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 접수의 경우 이제 재난안전이 가장 높고,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낮게 이렇게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로 보면은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뭐 자영업, 화이트 칼라, 블록 같다 이렇게 등등으로 또 이제 층하계층으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한테 이제 분배해서 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일부 2019년에 이제 주택, 복지, 저출산에서는 화이트 칼라의 만족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요.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정책 내용의 적절성 부분들은 우리가 투입과 가정의 차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출과 이제 그 성과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산출과 결과의 만족도로 나눠볼 수 있게 해서 이 두 간의 좀 관계를 봤습니다. 이 두 간의 관계를 보니까 실제 그 둘 간에는 이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 과정과 산출 결과를 이제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실제 평균으로 해가지고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매핑을 해보니까 실제 국정 초기에는 투입 과정 만족도와 산출 결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과제들이 많았으나 실제 이제 작년 국정운영 말기 기준에서는 다수 과제의 투입 과정 및 산출 결과 만족도가 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저 2018년과 22년을 보면은 어디에 이렇게 좀 묶여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매핑된 것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왼쪽 밑에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최하위 국정 과제 만족 국민들이 이제 평가한 가장 낮은 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좀 최상위 국정 과제는 정치사법의 이제 보훈 분야, 그리고 고령사회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부분들, 그리고 재난, 그리고 국토 환경 조성, 그리고 이제 농식품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이런 균형 발전 분야로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이 투입 과정과 산출 결과 만족도 모두 최상위 국정 과제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 정책 만족도와 소총 만족도의 항목별 분석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각 항목마다 상위 과제, 하위 과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공통적인 과제들도 있고, 또 공통적으로 조금 만족도가 좀 낮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론에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정책 효과 달성도는 정책 설명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각 부처에서 제시한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 평가한 거고요. 정책 전반 만족도는 그거 포함해서 뭐 부처의 이미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된 이렇게 이런 기사도 관련될 수 있고 이미지도 물론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느끼는 체감, 만족도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체감 만족도인데요. 그 측면을 보시면은 정책 효과와 전반적 체감 전반적인 만족도가 같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보험 분야나 뭐 이런 분야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제 실제 좀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좀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 효과는 높으나 정책 만족도랑은 이제 그 순위가 좀 다른 경우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성과의 그 내용을 보고 성과를 판단하는 국민이랑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랑은 좀 느낌이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만족도 분야를 좀 보면은 실제 그 재난안전, 교육, 주택 분야의 정책 만족도가 높은 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외교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과제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 소통 만족도를 보면은요, 40대와 50대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좀 소통 만족도를 보였고요. 20, 30대는 그 정보의 유용성, 60대 이상은 정보의 다양성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저조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추해 보면은 20, 30대는 소통의 내용, 이게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 내용에, 그리고 60대 이상은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좀 정책 홍보 전략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설은 아니지만 그러면 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책 만족도는 같이 정비례할까, 아니면은 상관이 없을 것인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나온 결과로서 좀 그 분산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실제로 소통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책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정책에 대해서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정책의 그 과정별로 국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홍보하면서 알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만족도와 정책 만족도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즉 소통의 소통 경로 상호성이 높을수록 소통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그 소통 경로 상호성의 충족이 정책 만족도에 갖는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소통 만족도가 어떤 중간 이상일 때는 정책 만족도도 함께 정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추이 분석을 한번 알아봤고요. 좀 압축해서 한번 정책적 함의를 보면은요. 그럼 지금 말씀 올린 모든 내용을 한번 요약한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 그 만족도 결과랑 전문가들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랑 그리고 만족도 결과랑 일치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그 평가 결과가 좀 상이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평가했던 만족도와 그 일반 국민이 했던 부분은 다른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른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했던 것은 전문가처럼 각 정책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에서 많이 와닿는 언론 매체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그런 인식이 이렇게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만족도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실제 여기는 담지 않았지만 하위 정책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FGI 분석을 통해서 그 국정과제 만족도 점수가 하위인 그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또 심층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는 좀 놓지 못했고요. 그런 심층 분석도 중요하지만 통상 보면은 그 지금 추이 분석 결과로 보면은 좀 세대별 맞춤형 소통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인 것으로 전문가나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실 텐데, 일률적으로 어떤 성과보다는 그냥 그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성과인지 좀 그렇게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받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도 세대별 좀 맞춤형 세대별 맞춤형 소통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정과제의 수용도와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좀 이제 일반 국민과 정책 이해관계자 그리고 정책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좀 이렇게 지속적인 정책 소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국민에는 전문가 수준의 그 설명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눈높이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일반 국민이 좀 알기 쉽도록 좀 많이 좀 이렇게 내용이나 성과나 이런 것도 뭐 영국에서도 그렇지만 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시각화하고 좀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좀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과제를 좀 부와 청단위를 나눠서 실제 그 조사에 참여했던 분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응답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부단위는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서비스 안목과 정책 기획의 체계성이 좀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청단위에서는 좀 정책 집행부서로서 정책 대상 집단이나 하부 시스템의 명확한 정책 내용 인식이 좀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부단위에서는 정책 수립과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 로드맵 형성을 위한 개선, 청단위에서는 좀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세대 간 만족도는 40, 50대가 높았고 20, 30대는 중간, 60대 이상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20, 30대 남성, 60대 남성의 정책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정책 면도 차이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세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정과제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 그리고 국정과제는 한 부처의 국정과제도 있지만 여러 개 부처가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나 실제 성과 도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결합되면 국민들한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부처에서도 성과를 잘 못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다수간 부처가 연계된 국정과제는 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좀 정책 조정, 관리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입 과정에서의 좀 특히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아까 외교 분야 얘기했는데, 외교 통일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내적 환경이 여러 변수로 인해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기획과 집행과 성과 달성이 어려운 여러 가지 대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과제 유형대로 좀 이렇게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을 좀 마련하고 맞춤형 정책 소통 홍보 체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달리 이제 일반 국민한테는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정책을 좀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일관성 있고 좀 통합된 정책 집행이 좀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들 이 조사를 실제 할 때요. 그래서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좀 바탕이 되는 정책의 현실 적합성과 타당성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 많이 오셨지만 국회, 부처, 국민 간, 또 부처와 부처 간, 또 중앙과 지방 간, 부처와 산학연 간 등 소위 정책 협력 거버넌스 확대 구축을 통해서 정책의 갈등 관리 및 기관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정책 과정 및 성과 관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과 미달성 요인과 만족도 저해 요인들에서 이제 부처 스스로 좀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에 반영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실제 부처에서 하는 자체 평가가 상당히 큰 정보 평가 중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체 평가 시스템에서 스스로 좀 이런 국민의 어떤 이런 만족도 조사 결과나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반영해서 정책을 좀 개선하는 환류 시스템이 좀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고요. 성과 목표라든지 실제 성과 지표 관련 등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교육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교육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데요. 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 관련 교육과를 통해서 담당자의 역량 제공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정책이 의제 설정돼서 기획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실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통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정책의 이제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이 선순화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정부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운영 관리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정과제 전반에 걸친 각종 성과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고 소위 증거 기반의 어떤 성과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좀 심층 분석하고 국정 성과를 관리 평가하는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조금 고도화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